자, 이번 영상은 관심 종목을 관리하는 방법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관심 종목을 요즘 시장에서 채우라고 한다면 정말 넘칠 만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몇 페이지든 꽉꽉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저도 100개가 넘는 종목을 매수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제 성격상 차트가 뭐 분류를 한다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든 과정을 겪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최근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든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틀이 깨지지 않아서 이것도 오늘 코스모 화학처럼 선택만 받는다면 불기둥을 뿜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겠지만 그 불기둥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단기 하락을 버티기가 참 어렵다. 이거는 제가 1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습관이기 때문에 이 습관을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좀 완벽한 매일매일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매일매일 계좌 평균 잔고가 수익을 찍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저는 단기 하락을 버티기가 어려워서 아무리 관심 종목이 많아도 함부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3개월째 상승인데 만약에 좀 휴식 시간이 오래 있었다면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상승을 기대하고 휴식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휴식이 없습니다. 휴식 없이 지금까지 다이렉트로 시장이 또는 업종이 올라왔는데 당장 이 뜻이 뭐냐면 당장 내일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식을 진짜 좋아 보여서 뭐 언젠가는 선택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놨는데 당장 내일 시장이 무너지게 된다면 뭐 최소 5%에서 10%가 아무렇지 않게 날아가는 겁니다. 제 성격상 이런 것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관심 종목에 종목을 넣어 놓는다 하더라도 함부로 매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런 성격으로 이 그물이라고 먹잇감을 분류해가지고 반응이 나온다면 좀 확실하게 잡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1%대 작은 수익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먹었습니다. 오늘의 메인이 코스모화학이 아니라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면 확실하게 그 전에 손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확실하게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단기 하락을 버틸 일이 있다던가 뭐 갑자기 무너지는 시장에 손실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반응이 나올 때만 1%라도 떼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버티면은 상한가 가는 종목에서는 최소 10%는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감수하는 리스크만큼 얻어가는 것이지 지금 아무리 관심 종목을 잘 분류한다 하더라도 내가 과연 어떤 것에 해당이 되냐 버틸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없는 상황인가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 화면 3번 계획매매 화면에 보이는 북마크 색칠해 놓은 이 종목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다고 관리한다고 종목들이 그대로지만 저는 매일 장이 끝나면 종목들을 한 번씩 훑어보면서 그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당일 실시간으로 종목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물 안에 종목에서 반응이 나온다면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물을 쳐놓는 것인데 제가 오늘 장 끝나고 이걸 분류한 게 아니라 일요일 시장에 영상에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진짜 양심 모든 것을 걸고 제가 일요일 저녁에 분류를 했던 것들입니다. 이미 올라간 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여러 개 분류한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매일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관리를 하다가 종목들이 너무 많아진다.
너무 많아지면은 그 많아진 것을 관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진다 싶으면은 완전히 초기화를 시키고 뭐 새롭게 분류를 한다든지, 관심 종목은 계속 깨끗한 물을 갈아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계속 고정적인 종목에 당일마다 바뀌는 종목들까지. 자, 제가 일주일 전인가 분류를 했던 종목들인데, 지금 이 종목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시장이 무너진다면 하루에 5%에서 10%가 날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당장 내일 시장이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지금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어도 함부로 매수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한 개씩 보면 MI텍도 지금 이 추세가 아주 멀쩡하기 때문에 거래량 좀 이런 식으로 붙는 날이면 주기적으로 거래량은 붙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주기가 좀 길어서 그렇지, 이 거래량이 죽은 상태로 계속 끝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두 달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붙을 텐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프로그램의 선택을 받는다면 케어젠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한다든지 폭락이 나온다면은 이 차트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주식을 들고 갔을 때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고,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그냥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만약에 앞으로 시장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안다면 당장에 저는 들어갔을 것입니다. 시장이 갑자기 변하면 이걸 버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 나무가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며, 어차피 전체적인 틀, 장중에 프로그램 매매를 할 때도 전체적인 틀도 중요하고, 이런 차트를 볼 때도 전체적인 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차피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MI텍 지금 추세 멀쩡하고, 나무가도 멀쩡하고, CNC 인터내셔널도 지금 신규주에서 이미 그 전에 고점을 뚫어가지고 37,000원 위에서 계속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이 위에 자리에 있다는 것. 최근 이런 비슷한 상장 초기 고점 위에서 뭐 몇 주 거래되다가 움직인 신규주를 보면 단기간 수십 %씩, 뭐 많게는 2배 오른 종목들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주 멀쩡한 상태입니다. 성일 하이텍도 뭐 최근에는 황금선 밑까지 내려갔지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올라가기 전의 과정이 황금선 깨는 과정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저 과정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이 계속 버티는 겁니다.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서 확실하게 반응이 나올 때 최고점이라도 들어가서 거기서 적당히 먹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멀쩡합니다. 그리고 금량은 참 애매하게 되었는데 거래량도 점점 끊기면서 여기서 살아나지 못하고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관찰 대상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나온 종목도 있는데, 안 된 종목도 있지만 잘 된 종목도 몇 개씩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몇 주 동안 이 화면을 관리하면서 안 될 것 같아서 삭제한 것은 금양 그린파워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세가 크게 나온 다음에 삭제를 했지, 지앤원 에너지도 보면은 시간의 단일가까지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이미 예전에 한 이쯤 분류를 했나? 7,000원 되기 전에 분류를 해서 벌써 지금은 11,000원까지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면 더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서는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코앤드림도 지금 멀쩡한 상태지만 이제 썰물 차례이기 때문에 썰물이 나갔을 때 이 고점 44,700원은 지켜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추세는 멀쩡한 상태입니다. 브리지텍은 최근에 좀 무너져서 황금선 아래까지 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성일 하이텍이나 황금선 밑으로 가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래까지 갔는데 몇 주가 지났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점점 계단이 낮아진다. 그러면 그 종목은 끝일 수가 있습니다. 회복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으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미 그 전에 고점 뚫고 시세가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좀 길어서 그렇지. 지금 계속 대응하려면 자리 자체는 쉬운 편입니다. 8,800원. 이것도 지에논 에너지와 좀 비슷한 느낌인데 기준가 8,800원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썰물 차례. 썰물이 나왔는데도 이 중요한 자리가 멀쩡하다면 또 선택을 받았을 때 언제라도 지에논 에너지처럼 고점을 뚫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시세가 나왔는데 다른 쉽게 가는 종목들처럼 쉽게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거래대금 상위에 선택을 받는 날에만 공략을 해야 될 거지 그게 아니고서는 공략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류했던 LNF는 대박이 나고 이것도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삭제. 유진로봇은 아직 반응이 없지만 황금선 깼으니까 단기간 회복을 해야 되고 브리지텍이나 유진로봇 이런 황금선 아래까지 간 종목은 회복력이 얼마나 빠른가를 테스트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트룩스도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고 상신 EDP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일요일 마지막에 분류를 했던 화면인데 이미 시세가 나온 것은 삭제를 시키고 여기서 또 새롭게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 계획매매 화면에 추가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종목이 너무 많아지면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합쳐 보겠습니다. 합쳐 본다면 중복되는 종목도 있는데 원택이 다시 멀쩡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분류를 해주고 예전에 케어젠을 분류했다가 이것도 목적 달성으로 인해서 삭제를 했었는데 오늘은 종가가 좀 예쁘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전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확실하게 종가를 위로 말아 올렸으면 이제부터는 다시는 20만원대까지 호가 단위가 변하는 20만원대는 한 종가가 이 정도 수준만 유지하면 여기서 신고가 행진을 또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 케어젠을 또 다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SP 시스템즈 나머지는 시세가 나왔으니까 삭제하고 그리고 항상 저녁에 해주는 조건 검색으로 혹시나 모를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주기 여기까지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다 끝이 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시장이 당장 내일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분류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한번 급하게 무너지면 여기 있는 종목들 전부 다 기본 마이너스 5%씩 찍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감수할 수 있다면 각자 스스로 종목을 찾으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종목을 매수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감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확실하게 당일 반응이 나오는 것을 적당히만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굳이 아까 코스모 화학처럼 30% 먹으면 뭐 초대박이겠지만 이런 초대박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즘은 대장만 잘 잡으면은 예전보다는 10%를 먹는 게 좀 수월해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매를 원한다면 당일 반응이 나온 종목이나 아니면 반응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오버나잇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둘러보고 종목 분류를 해봤는데 자신이 어떤 성격인지 무엇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되고 단 한순간에 손실이 저처럼 싫거나 버티기 힘들다면 지금 시장에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정말 많습니다. 마음 같아선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지만 내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면 꼭 참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성투하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